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ILM 공법 특징, 시공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ILM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시려면 타 공법에 비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특히 다르죠? 예를 들면 이 ILM 공법은 모든 그 공사가 제작장 단위로 이루어지죠. 제작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작장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제작장에서 모든 세그먼트를 제작을 하고 또 운반을 하고 또 제작장에서 압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작장이 가장 넓어야 되고요. 또 이 제작장이 크고 제작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부 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래서 제작장에서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작장의 뭐 요구 조건, 또는요 제작장의 우리 설비, 장비에 대한 설비, 배치,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제작장에서 뭘 하죠? 양생하고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제작장에서의 어떤 양생 방법, 양생 촉진,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작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작장에서 양생 이런 부분을 하면 양생에 대한 부분을 3페이지에 촉진 양생 기술을 또 강조를 할 수 있죠. 촉진 양생 기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가열거 푸집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가열거 푸집. 자, 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안 들어가는 이 공법이 타 공법에 비해서 또 이 공법만 쓰는 특별한 부분이 있죠. 뭐가 있나요? 추진코죠. 추진코에 대한 부분에서 추진코는 추진코에서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 있죠? 일단 좌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좌굴에 대한 뭐요? 강성을 증진시키는 대책 같은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코에 어떤 부분이 있다? 처짐 또는 치마가 있죠. 처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노즈팁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유격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종방향에서 처짐이 있다면 횡방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탈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탈 문제도 있어서 어떤 부분을 써요? 이탈에 대한 방지 장치, 즉 레이터럴 가이드 이런 부분도 있죠. 뭐 쓸 부분은 너무 많아요. 또 이제 또 얘기하자면 뭐예요? 처짐 얘기했으니까 이제 캠버 관리도 중요할 수 있어요. 캠버 관리.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꼭 이것을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1페이지에 어떤 부분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개요를 썼다 그러면 3페이지에 논리적으로 연결성에서 그 부분의 개선을 얘기해야 되겠죠. 즉 1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다. 어떤 부분을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3페이지에서는 뭘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실례를 보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ILM 공법에서 가장 큰 위험한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자, 모멘트도를 이렇게 그리면 교각이 이렇게 있다. 교각이 있고요. 이제 추진코를 그 세그먼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붙이면서 추진코를 이렇게 앞으로 붙이는데 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각의 접촉 직전이에요. 도달 직전. 즉 모멘트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모멘트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부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멘트가 있고 좀 과장해서 그린다면 부모멘트가 이렇게 해서 가장 크죠. 가장 크다. 그래서 부모멘트가 가장 크는 게 교각의 도달 직전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는 첫 교각에 닿기 직전이죠. 즉 첫 교각에 도달하기 직전에 전도 모멘트는 가장 크고요. 저항 모멘트는 세그먼트는 덜 달렸기 때문에 저항 모멘트는 가장 적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예요? 첫 교각 도달 직전에 부 모멘트가 가장 크죠. 부 모멘트에 대한 어떤 문제, 즉 우리가 얘기하면 구조적인 어떤 취약성 또는 시공적인 어떤 시공적인 취약성 문제와 무슨 대책이요? 문제와 전도 안전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즉 여기 이제 그 전도 모멘트가 있으면 저항 모멘트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 모멘트라는 건 이 세그먼트가 많이 달려 있어야 저항 모멘트가 생기겠죠. 자중이 있으니까. 근데 세그먼트가 적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전도 모멘트가 가장 큰 때는 언제예요? 첫 교각의 도달 직전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다면 이게 전도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죠? 여기다가 가벤트를 세운다든가
예, 유압잭을 해서 밀어붙인다든가 또는요 이 반대편에다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한다든가 즉 균형추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 이제 가주탑을 세우고 임시적으로 가 케이블을 세우는 방법이죠. 케이블 나중에 이제 철거를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꼭 예, 강의를 할 때 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캔버의 처짐과 캔버 얘기를 1페이지에 썼으면 3페이지에는 못 쓴다? 예를 들어서 처짐과 어떤 캔버 얘기를 캔버 개념을 1페이지에 썼다면 3페이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캔버 관리 방안을 쓴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처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처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에서 노즈 팁 얘기를 쓴다. 이런 거죠. 노즈 팁 얘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보통 이제 노즈 팁은 여기 이제 추진코 맷 단부에 이만큼의 유격이 있죠. 유격이 있어서 교각이 있으면 교각에 여기 이제 교자 장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패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슬라이딩 패드가 있고요. 패드가 있고 요만큼의 이 추진코 단부에서 요만큼이 뭐라고 부른다? 노즈 팁이라고 부르죠. 노즈 팁.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유격이 작으니까 만약에 이 추진코가 밑으로 좀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뒤로 후진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에요? 단부를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공유를 줘가지고 추진코를 제작한다면 노즈 팁은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치마가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좀 안전성이 크다라는 얘기 좀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를 1페이지 쓰고 어떤 얘기를 3페이지 쓸 건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인 연관성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 연관성. 즉 1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언급을 하고 1페이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개요나 이론을 얘기했다면 3페이지에선 그 부분에 대한 뭘 얘기한다? 개선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1페이지와 3페이지, 즉 계속 얘기하지만 논술의 핵심은 뭐예요? 논술의 핵심은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차별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 논리적 결론, 논리적 연관성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답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